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주제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16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의 통찰을 따라가다 보면 이것이 얼마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몽테뉴는 1533년에 태어나 1592년에 세상을 떠난 인물입니다. 그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법관으로 일했지만 38세가 되던 해에 공직을 그만두고 자신의 영지에 있는 성의 탑으로 들어가 독서와 사색에 몰두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글로 써내려가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필집 중 하나로 평가받는 수상록입니다. 몽테뉴의 수상록에는 다양한 주제가 담겨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죽음에 대한 성찰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고 자신의 몸이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죽음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변화의 과정과 그가 우리에게 남긴 지혜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몽테뉴는 말합니다. 철학한다는 것은 죽음을 배우는 것이다. 이 말은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의 말을 빌린 것이지만 몽테뉴는 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실천했습니다. 그에게 죽음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죽음에 대해 사색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삶 속에 초대하여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여의거나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혹은 자신이 큰 병을 앓으면서부터일 것입니다. 몽테뉴도 비슷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에티엔 드 라보에시를 잃었습니다. 라보에시는 몽테뉴보다 불과 3살 많았지만 32세의 젊은 나이에 급성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몽테뉴는 친구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라보에시의 임종을 직접 지켰고 그의 마지막 순간들을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친구는 죽음 앞에서도 침착했고 자신의 소지품을 정리하며 주변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이 경험은 몽테뉴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죽음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규정한다는 것을요. 그 후 몽테뉴는 죽음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자들이 죽음에 대해 무엇을 말했는지, 어떻게 죽음을 준비했는지를 탐구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죽음을 매일 명상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세네카는 우리는 매일 죽어가고 있다. 매 순간 우리 생명의 일부가 우리에게서 빼앗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말하라. 오늘 나는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오만한 사람, 기만적인 사람, 시기하는 사람, 비사교적인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며 모든 것이 덧없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젊은 시절의 몽테뉴는 이런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려 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죽음에 대해 자주 생각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며 죽음에 익숙해지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죽음을 길들여야 한다. 죽음을 발밑에 밟고 다녀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으로는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었죠. 그리고 몽테뉴 자신도 이를 인정합니다. 그는 수상록에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글을 썼지만 그것은 관념적인 것이었다. 진짜 죽음을 경험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 몽테뉴에게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가 40살 무렵 말을 타고 가다가 심각한 낙마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는 의식을 잃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몽테뉴는 한참 후에 겨우 의식을 되찾았는데 그때의 경험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다. 처음에는 빛이 보였고 그 다음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나는 그들이 누구인지 몰랐다. 이상한 것은 나는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상하게 평화로웠다. 마치 잠들어가는 것 같았다. 몽테뉴는 이 경험을 죽음의 리허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그의 죽음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생각했던 것만큼 무섭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오히려 죽어가는 과정은 고요하고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을요. 이 사건 이후 몽테뉴는 죽음에 대한 태도를 바꿉니다. 그는 더 이상 죽음을 억지로 생각하며 자신을 단련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죽음을 정복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 죽음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얻는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몽테뉴는 40대 후반이 되었고 5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러하듯 그도 자신의 몸이 변화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시고 시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를 괴롭힌 것은 신장 결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신장 결석을 알아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몽테뉴는 이 병으로 오랜 기간 고생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같은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몽테뉴는 아버지의 고통을 지켜보며 자랐고 이제 자신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몽테뉴가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질병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언제 통증이 오는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악화되는지, 어떤 자세를 취하면 조금 나아지는지를 꼼꼼히 적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서서히 망가져가는 과정을 마치 과학자가 실험을 관찰하듯 바라보았습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신장 결석을 연구한다. 나는 그것의 모든 양상을 관찰한다. 그것은 나의 일부이고 나의 현실이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저주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낫다. 이것은 매우 현대적인 태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를 마음챙김 또는 알아차림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몽테뉴는 4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몽테뉴가 고통을 즐긴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고통스러워했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수상록에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때때로 나는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소리를 지르고 싶어진다. 때로는 이 모든 것이 끝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질병이 자신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질병은 그에게 겸손을 가르쳤습니다. 건강할 때는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플 때는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몽테뉴는 말합니다. 질병은 우리의 취약함을 드러낸다. 우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준다. 이것은 불편한 진실이지만 동시에 해방적인 진실이기도 하다. 우리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둘째, 질병은 그에게 현재의 소중함을 가르쳤습니다. 통증이 없는 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괜찮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의 가치를 모른다. 그들은 건강을 당연하게 여긴다. 하지만 아픈 사람은 안다. 고통이 없는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밤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셋째, 질병은 그에게 죽음을 준비시켰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몽테뉴는 깨달았습니다.
질병은 죽음의 사자가 아니라 죽음의 교사라는 것을요. 질병을 통해 우리는 서서히 죽음에 익숙해집니다. 우리 몸이 조금씩 기능을 잃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언젠가 모든 기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몽테뉴는 말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죽음을 점진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먼저 시력을 조금씩 앗아가고, 그 다음엔 청력을, 그 다음엔 힘을, 그 다음엔 기억력을 앗아간다. 이것은 친절한 배려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빼앗는다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빼앗아 가면 우리는 적응할 시간을 갖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나요? 저는 처음 이 구절을 읽었을 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화를 잔인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서 하나씩 빼앗아가는 도둑처럼 여기죠. 하지만 몽테뉴는 다르게 봅니다. 노화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부드러운 길잡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80세까지 20대의 몸을 유지하다가 하루아침에 죽는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더 끔찍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우리 몸이 서서히 변화하고 우리가 그 변화에 적응하면서 우리는 죽음을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몽테뉴는 또한 자신의 부모와 친구들의 죽음을 회상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몽테뉴가 보기에 좋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고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반면 다른 친척들은 죽음을 끝까지 거부하며 고통스럽게 떠났습니다. 몽테뉴는 이런 관찰을 통해 결론을 내립니다. 좋은 죽음은 좋은 삶의 결과라고요. 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삶을 충실히 살고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 사람은 평화롭게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몽테뉴가 말하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그는 매우 실용적인 조언들을 제시합니다. 첫째, 죽음에 대해 생각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몽테뉴는 죽음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루 종일 죽음을 명상하고 죽음에 대한 책을 읽고 죽음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건강하지 않은 태도라는 것을요. 그는 말합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라. 하지만 적당히 하라. 죽음은 삶의 끝이지 삶의 목적이 아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시간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야 하고 삶을 즐겨야 한다. 이것은 매우 균형 잡힌 태도입니다. 죽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죽음에 사로잡혀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몽테뉴는 중도를 제안합니다. 죽음을 인정하되 삶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둘째, 자신의 유산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몽테뉴는 일찍부터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정리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물려받을지 결정하고 문서로 남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적인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 꽉 잡고 있다. 죽을 때가 되면 그것들을 놓아야 하는데 우리는 놓는 법을 모른다. 미리미리 연습해야 한다. 조금씩 손을 풀어야 한다.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놓기가 더 쉬워진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에도 적용됩니다. 우리의 야망, 우리의 집착, 우리의 원한, 우리의 후회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몽테뉴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 세상을 바꾸려는 야망 등을요. 셋째, 관계를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몽테뉴는 죽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할 것을 강조합니다. 미안했던 일은 사과하고, 감사했던 일은 감사를 표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라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는 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 내일 말하면 되지. 다음에 만나면 하지.
라고 미룬다. 하지만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오늘 할 수 있는 말을 오늘 해야 한다. 오늘 할 수 있는 화해를 오늘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조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친구가 있나요? 화해하지 못한 가족이 있나요? 고마웠지만 표현하지 못한 은인이 있나요? 몽테뉴는 말합니다. 지금 연락하세요. 지금 화해하세요. 지금 감사를 표현하세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넷째, 자신만의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몽테뉴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모방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어떤 사람은 용감하게 죽었고, 어떤 사람은 초연하게 죽었고, 어떤 사람은 웃으며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에게 맞는 방식일까요? 몽테뉴는 말합니다. 각자는 자신의 방식대로 죽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죽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들에 둘러싸여 죽고 싶어 한다. 어떤 사람은 침대에서 죽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일하다가 죽고 싶어 한다. 정답은 없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지 혹은 받고 싶지 않은지를 미리 결정하는 것이죠. 몽테뉴는 400년 전에 이미 이런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섯째, 두려움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몽테뉴의 가장 솔직하고 인간적인 조언일 겁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을 부정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라는 것이죠. 몽테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전히 죽음이 두렵다. 나는 철학자이고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글을 썼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때때로 나는 밤에 깨어 죽음을 생각하며 불안해한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일이다. 이 솔직함이 저는 참 좋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자신들은 죽음을 완전히 극복했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솔직함 때문에 우리는 그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을 인정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몽테뉴는 두려움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두려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비유를 듭니다. 두려움은 우리 집에 사는 불청객과 같다. 우리는 그를 쫓아낼 수 없다. 하지만 그가 우리 집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와 함께 살되 그에게 복종하지 않아야 한다. 실제로 몽테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심해질 때마다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좋은 와인을 마시거나 책을 읽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서 도망치지 않았지만 두려움만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몽테뉴는 또한 죽음의 불확실성에 대해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 두려움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확실성은 축복일 수도 있다. 만약 우리가 죽음 이후에 정확히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안다면 그것이 더 끔찍할 수도 있다. 모른다는 것은 희망의 여지를 남긴다. 그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소멸, 영원한 잠. 몽테뉴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고통도 없고, 걱정도 없고, 평화로운 무입니다. 혹은 어쩌면 영원히 계속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천국과 지옥이 있을 수도 있고, 고대 그리스인들이 믿었던 저승 세계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어떤 형태의 존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몽테뉴는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죽음 이후의 불확실성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유의 원천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음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지금 이 삶을 잘 사는 것이다. 만약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이 삶을 충실히 살았다는 만족을 가지고 갈 수 있다. 만약 죽음 이후에 무언가 있다면 우리는 잘 산 삶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를 기대할 수 있다. 몽테뉴의 죽음 준비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그의 일상성입니다. 그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특별한 의식을 행하거나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평범한 일상을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늘의 색깔이 어떤지, 새들이 지저귀는지, 바람이 부는지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식사 시간을 즐겼습니다. 음식의 맛을 음미하고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책 읽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서재에서 혼자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몽테뉴는 말합니다. 삶의 가치는 크고 특별한 순간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작고 평범한 순간들의 연속이 우리의 삶을 이룬다. 아침 햇살, 친구의 미소, 좋은 책, 맛있는 음식, 이런 것들이 삶을 가치 있게 만든다. 그리고 이것들은 죽는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앞두면 뭔가 특별한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트를 만들어 전에 못 해본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더 깊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삶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몽테뉴는 자신의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매일의 작은 즐거움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심한 날에도 정원을 산책했고 친구들을 초대했고 글을 썼습니다. 그는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몽테뉴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삶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죽음을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더 충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적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우울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깨어있게 한다. 우리는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 때 이 순간을 더 깊이 경험한다. 우리는 우리가 언젠가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 때 지금 여기를 더 사랑한다. 몽테뉴의 말년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그가 정말로 이런 태도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59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마지막 몇 년은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진장 결석이 더욱 심해졌고 다른 질병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글을 쓰고 친구들을 만나고 삶을 즐겼습니다. 그의 임종에 대한 기록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그는 미사를 드리던 중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조용히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워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긴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평화로웠다고 합니다. 이것이 몽테뉴가 평생 준비했던 죽음이었습니다. 극적이지도 영웅적이지도 않은 조용하고 자연스러운 죽음. 그는 젊은 시절 꿈꿨던 장엄한 죽음 대신 단순하고 인간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몽테뉴의 죽음 준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먼저,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몽테뉴는 말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죽음과 함께 산다. 죽음은 우리 삶의 일부다. 이것은 우울한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현재를 더 충실히 살게 합니다. 둘째,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몽테뉴는 죽음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더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었고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었습니다.
셋째,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몽테뉴의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에서 위로를 찾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상에서, 또 어떤 사람은 가족과의 시간에서 위로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넷째, 죽음 준비는 평생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몽테뉴는 젊은 시절부터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지만, 진정으로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은 나이가 들고 질병을 경험한 후였습니다. 죽음 준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배움의 과정입니다. 다섯째, 노화와 질병은 저주가 아니라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몽테뉴는 자신의 몸이 늙고 아픈 것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을 관찰하고 그것에서 배우려 했습니다. 노화와 질병은 우리에게 겸손, 현재의 소중함, 그리고 죽음에 대한 준비를 가르쳐 줍니다. 여섯째,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우리는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몽테뉴조차도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과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곱째, 일상의 작은 즐거움들이 삶의 진정한 가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창한 성취나 특별한 경험을 추구하지만 몽테뉴는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평범한 순간들 속에 있다고요. 아침 햇살, 친구와의 대화, 좋은 책, 맛있는 식사,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여덟째, 관계를 정리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몽테뉴는 죽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말을 오늘 해야 합니다. 아홉째, 자신의 유산을 정리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산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하는 의식입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들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열째, 죽음 이후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몽테뉴는 이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유의 원천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지금 이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몽테뉴의 이야기는 400년 전의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날 더욱 절실히 필요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현대 사회는 죽음을 숨기려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병원이나 요양원 뒤로 감추고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립니다. 우리는 늙지 않으려 발버둥 치고 죽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부정합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죽음을 숨기지 말고 죽음과 함께 살라고 합니다. 노화를 부정하지 말고 노화에서 배우라고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만 하지 말고 죽음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몽테뉴 자신도 평생에 걸쳐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희망, 평화롭게 떠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존엄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을요. 몽테뉴는 수상록의 한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평범했다. 나는 위대한 일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잘 살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위대하게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으로서 잘 살면 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매일의 작은 즐거움을 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평화롭게 떠나면 됩니다. 몽테뉴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라 끝이다.
죽음은 우리가 향해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 여정의 종착점이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에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죽음 준비는 죽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시간의 유한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시간의 가치를 이해합니다. 몽테뉴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죽음을 배우는 것은 자유를 배우는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진정으로 자유롭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 두려워하는 것들의 많은 부분이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실패가 우리를 무가치하게 만들고 결국 잊혀지게 만들까 봐서입니다. 우리는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남겨질까 봐서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던 자신이 사라질까 봐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이면 이런 두려움들이 약해집니다. 우리는 어차피 언젠가 죽을 것이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더 용감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더 진정성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몽테뉴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많이 의식했습니다. 명예를 중요하게 여겼고 사회적 지위를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죽음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면서 그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덧없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매우 중요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바람과 같다는 것을. 그것은 계속 변하고 일관성이 없고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내 양심 앞에서 떳떳한가이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얻는 큰 자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몽테뉴는 이것을 자기 자신과의 화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되려고 애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결점을 용서하고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죽음 준비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고 싶었지만 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한 꿈들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온 삶, 우리가 실제로 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몽테뉴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평생 우리 자신과 싸운다. 우리는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쓴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우리 자신으로 사는 것이 가장 정직하고 가장 평화로운 삶이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과 화해하셨나요? 여러분이 되고 싶었던 사람과 실제로 된 사람 사이의 간격을 받아들이셨나요? 이것은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후회와 아쉬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후회와 아쉬움을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고요. 그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 우리는 과거를 원망할 수도 있고 과거를 용서할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가 하지 못한 것들에 집중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한 것들에 감사할 수도 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몽테뉴 자신도 많은 후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 라보에시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는 공직에 있을 때 더 용감하게 정의를 위해 싸우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의 시간을 낭비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후회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로부터 배우려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후회는 우리의 선생님이 될 수 있다. 후회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 준다. 하지만 후회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과거를 인정하되 과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특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뒤돌아볼 시간이 더 많아지고 앞을 내다볼 시간은 줄어듭니다.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고 만약에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여전히 지금 여기에 살고 있고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시간이 있다고요. 몽테뉴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단순함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삶을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불필요한 활동들을 줄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사교 모임보다 소수의 진실한 친구들과의 대화를 선호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보다 충분한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 그리고 놀랍게도 중요한 것들은 그리 많지 않다. 사랑하는 사람들, 건강, 평화, 의미 있는 일,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나머지는 모두 장식에 불과하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를 추구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소유. 하지만 몽테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그 모든 것이 필요한가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 많은 것을 원했다. 명예, 부, 권력.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나는 깨달았다. 그런 것들은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 우리는 그것들을 얻기 위해 애쓰고 얻은 후에는 그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대신 몽테뉴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삶의 기쁨이었습니다. 좋은 책을 읽는 기쁨, 친구와 대화하는 기쁨, 자연을 감상하는 기쁨, 생각하고 글을 쓰는 기쁨.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진정한 부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이다. 진정한 자유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것은 죽음 준비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에 집착할수록 떠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살수록 내려놓기가 더 쉬워집니다. 몽테뉴는 죽을 때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볍게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마지막 몇 년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물질적으로 정리하고, 정신적으로 정리하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를 우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려놓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유를 얻는 것이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실은 우리를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계신가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이것은 각자가 스스로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내려놓는 것이 가능하다는 용기, 그리고 내려놓았을 때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용기를요. 몽테뉴의 죽음 준비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의 수용의 태도입니다. 그는 삶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체념과는 다릅니다. 몽테뉴는 불의를 보면 여전히 분노했고, 고통을 보면 여전히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할 수 없다.
우리는 모든 불의를 바로잡을 수 없다. 우리는 모든 고통을 없앨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변의 작은 부분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은 특히 나이가 들면서 중요한 태도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큰 꿈을 꾸고 큰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현실의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꿈 중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좌절하고 분노할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이고 평화를 찾을 것인가? 몽테뉴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들을 슬퍼했지만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걱정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 날씨, 다른 사람들의 행동, 과거, 미래. 이것들은 모두 우리의 통제 밖에 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과 행동뿐이다.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은 고대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어떤 것은 우리 힘 안에 있고 어떤 것은 우리 힘 밖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몽테뉴는 이 지혜를 자신의 삶에 적용했습니다. 그는 특히 질병과 노화를 받아들이는데 이 태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늙고 아프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에 대한 자신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불평하며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었고 받아들이며 평화를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항상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몽테뉴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때때로 나는 내 운명에 반항하고 싶어진다. 왜 나인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내 마음을 괴롭힌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런 질문들은 답이 없다는 것을. 그것들에 매달리는 것은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그래서 그는 다른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는가? 이 고통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한계 속에서도 나는 어떻게 기쁨을 찾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답이 있고 건설적이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몽테뉴의 삶과 죽음, 그의 고통과 지혜, 그의 두려움과 용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몽테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되새겨 봅시다. 몽테뉴는 말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자유를 생각하는 것이다. 죽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삶을 진정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더 이상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 자신으로서 충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죽음 준비는 어두운 주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빛을 가져오는 주제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자유를 주고 평화를 줍니다. 몽테뉴는 우리에게 완벽한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도 여전히 배우고 있었고 여전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정직한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솔직함 때문에 우리는 그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죽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몽테뉴의 방식이 맞을 수도 있고 다른 방식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숨기지 말고 죽음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죽음 준비는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몽테뉴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서도 매일 삶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웃고 좋은 음식을 즐기고 아름다운 것들을 감상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았습니다. 끝까지 살았습니다. 몽테뉴의 마지막 글 중 하나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나의 삶이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이제 떠날 준비가 되었다. 후회 없이,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여러분도 언젠가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까지 매일을 충실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작은 기쁨들을 누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몽테뉴는 우리보다 400년 먼저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지도를 남겨주었습니다. 완벽한 지도는 아니지만 정직한 지도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 지도를 참고하여 우리 자신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몽테뉴의 말을 한 번 더 들어봅시다. 인생은 긴 길이 아니라 짧은 길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사느냐이다. 그리고 잘 산다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다. 죽음을 준비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살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필요한 불편함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우리를 진정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몽테뉴처럼 우리도 우리의 노화와 질병을 관찰하며 죽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인정하되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회를 받아들이되 후회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 연습을 하되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삶을 몽테뉴의 지혜를 빌려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충실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평화롭게, 후회 없이, 존엄하게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의미와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맞이할 죽음이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